이란 의회는 미국의 참전에 대한 보복을 또 게시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될 중동산 원유가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봉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물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해협이 막힌다면 세계 원유 수송이 마비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2의 오일 쇼크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이 오페크 내 석유 생산량만도 세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지정학적 요충지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거냐,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유조선이 이란의 영해를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이 통제가 가능한 해상의 요충지로 꼽히는데, 근데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합니다. 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0%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70%가 이 길목을 통해서 99% 이 길목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가 만일 차단된다면 우회해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운송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올해 상승이 어렵다, 우리 경제 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출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관세 타격 받고 있는 네네. 와중에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가세가 되니까 국제유가마저 오르게 되면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올해 1%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0%대로 네.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네. 거의 30조 5천억 원, 세입경정 빼더라도 20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내수를 좀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가 당장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아마 국제유가일 거예요. 기름값 당연히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올랐어요. 사실은 1차 전쟁의 시작은 지난 13일이었는데 네. 바로 국내 유가는 14일부터 반영이 돼요. 사실 기존에 저렴하게 들어온 원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 국제유가 상승세는 2주에서 3주 정도 네.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그걸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은행 대출이자하고 네. 이제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상승은 반영을 하지만 하락분은 좀 미적됩니다. 떨어질 땐 또 천천히 떨어지고. 맞아요.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어떻습니까? 그치,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안건이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국가안보회의라는 게 결국은 하메네이의 자문기구거든요. 결국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인데요. 네. 저는 이 흐름대로 변수가 없이 흘러간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그 봉쇄는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이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우리가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렇게 뭐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큰 타격이 입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도 사실상 전체 수출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협에 대해서 어떤 한 국가가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했던 건 전쟁이었습니다. 네. 중동 전쟁 때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봉쇄하니까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국가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협을 이란이 독자적으로 틀어막게 된다면 이란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네. 어떤 협상의 키가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여러 가지 대이란 압박 정책에 동참을 하게 되는 나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만큼은 이란의 어떤 그 자살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역시 민간 기업들은 즉각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동맨과 함께 신문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원유 수입 70% 막혀 한국 경제 타격 우려입니다.
한국 민관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뱃길인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에서 원유 동맥 경화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시설이 모두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어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는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현실화되면 지금 70달러 선까지 급등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7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80달러, 90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인철 소장님 150달러가 된다고요? 그동안 국제유가 꾸준히 안정세였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물가 낮추기 위해서 저유가를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시 화석연료의 회귀를 얘기하면서 셰일가스를 굉장히 많이 발굴할 거 보입니다. 네. 그렇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낮아졌던 국제유가가 13일 이란의 1차 공격으로 바로 당일 장중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14%까지 뛰었어요. 그러다 종가는 7%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습 공습으로 인해서 네. 국제유가가 시간에 걸해서 4%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이미 네. 배럴당 70달러에서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대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바캉스 시즌이에요. 미국인들, 유럽인들 가장 휴가철에 차를 몰고 원유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과 겹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산업적인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중동발 화약고가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중동전으로 번진다면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 물론 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유가 오르는 걸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열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이 뛰었다. 기름값은 미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 차를 미국 국민들이 다 차 타고 가족 수만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는 물값보다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다 대형차예요. 네. 기름 먹는 하마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네. 그게 만일 심리를 건드린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사우디 등 우방국, 오페크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서 국제유가를 증산해라. 라는 방안. 또 하나가 자기 거는 잘 안 써요. 전략적 비축유. 정말로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미국이 비축한 비축유가 있는데 네. 이걸 푸는 방안도 있는데 이건 차선택입니다. 아, 그거를 바로 쓰진 않는군요. 맞습니다. 먼저 상대 국가들, 산유국들을 먼저 압박을 하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통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략적 비축유를 풀면서 네. 아마 이제 국제유가만큼은 지금 얘기했던 뭐 JP 모건이나 네. 이제 외신에 보면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 120, 130, 최고 150달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좀 네. 비약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